네, 안녕하세요. 수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기하 벡터 단원이고요. 그래서 고3 기하 벡터.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그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죠. 벡터랑 내적, 그리고 이제 어떤 도형 형태가 그려진 문제로서 좀 복잡한 문제니까 좀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2등급 대상 위주로 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 출제 경향을 보면 이게 제 생각에는 고3에서는 무조건 고3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로서 고3 한 19번에서 20번 문제들이 보통 기백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게 가끔 가다 이제 문제를 보면 사설 모의고사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29번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올해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본 게 29번은 보통 공감 문제가 나오고 이제 객관식에서 기백 문제 이제 뒷번호가 이제 보통 평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평면 문제로서 아마 좀 앞에 부분의 문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물론 가끔 가다가 보면 좀 형태가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29번을 내기도 하면 되는데, 애들 보면 이렇게 그 고3에서 모의고사 점수를 이렇게 내다 보면 아이들이 그 틀리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틀리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새 같은 시대에 좀 기백 문제에서 점수가 깎이면 80점 이상 받기가 되게 어려운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백 정도, 그리고 통계 이런 파트들은 좀 무조건 다 풀어야지만 80점이 나오는 형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등급이 컷이 한 84점 정도 되니까 그 2등급 학생들한테는 좀 기백 문제나 이제 통계 문제들은 거의 맞추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고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부를 시키는 파트 중에 하나고, 특히 요새 유형이죠. 유형 자체가 이와 같이 구랑 원과 뭘 섞냐면 바로 벡터를 섞는 거죠. 벡터를 섞어서 항상 문제를 풀게 돼 있어서 이와 관련된 유형들을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구나 원이 있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밖에 있다 무조건 어디로 잡냐면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잡는 벡터를 하나 잡아서 이 벡터를 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랑 벡터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해버리면, 이 원의 점 P를 잡고서 이 AB 벡터랑 AP 벡터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AP 벡터를 A5 벡터 더하기 OP 벡터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AB 벡터랑 OP 벡터는 이게 P가 원의 움직이는 점이라면 방향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죠? 이 두 개는 방향을 똑같이 맞춰주면 그냥 두 개의 크기를 더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뭐랑 뭐만 더하면 되냐면 이 벡터랑 이 벡터의 합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이제 원이나 구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얘랑 방향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곱도 가장 크고 합도 가장 크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AB 벡터랑 A5 벡터, 요 벡터의 뭐 합 또는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이제 분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지금 현재 저런 거죠. 가 조건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절대값 AP가 5다. 크기가 5로 결정된 거다. 이거는 평면에서는 무조건 원을 가리키고요. 평면에서는 반지름이 5인 원입니다. 원. 그리고 공간에서는 뭐다? 바로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이제 분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중심으로 하고 그 반지름이 5인 원 또는 공간에서는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면, 저기서 보면 지금 현재 AP, AQ 내적의 최대값인데요. 이 공식은 절대값 AP, 절대값 AQ, 그리고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제 결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최대가 될 때는 이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최대일 때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장원호 선생님,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클수록 클까요? 작을수록 클까요? 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덜해서 힘드신 것 같은데, 0보다 크고 세타가 이제 파이보다 작다고 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작을수록 크죠. 세타가 최소일 때 바로 코사인 세타가 최대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최소가 되는 점, 그 점이 어떤 점인지를 분석해내면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한번 문제를 풀겠고요. 그래서 2등급이고 3분 잡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현재 반지름이 13인 원 C가 있으니까요. 13인 원을 잡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O로 잡고 이 반지름이 13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두 점 AB가 있는데 AB가 24가 되는 AB가 있죠. 그럼 얘보다 약간 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24가 되는 AB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AP가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가 5라는 얘기는 5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5인 1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5인 1을 그릴 수 있고 이 위에 P점이 있습니다. P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AP라는 벡터랑 지금 현재 AQ라는 벡터, AQ라는 벡터는 지금 이 큰 원 위에 있거든요. 큰 원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Q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근데 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AB랑 AP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5 코사인 세타가 자연수죠. 5 코사인 세타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또는 5분의 5죠. 그죠? 이런 값들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5분의 6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는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의 값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좀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좀 쉽게 문제를 풀게 되면요.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 길이가 이제 13이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 5가 바로 나옵니다. 맞죠? 5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랑 AQ의 내적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얘를 분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AQ를 AO 더하기 OQ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AP 내적 AO 더하기 AQ로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P 예. AO 더하기 OQ입니다. 예, AO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AP 내적 OQ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Q라는 거는 항상 AP랑 방향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OQ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은 고정입니다. 이유 선생님 이거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방향을 세타가 0이 되도록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적 값은 두 개 곱이죠. 얼마가 되죠? 예? 장원수이 얼마죠? AP의 크기가 5죠. OQ는 뭐냐면 반지름이죠. 반지름 얼마죠? 13이니까 65로 고정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구하면 된다? 얘만 구하면 된다. 그럼 얘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가장 최소가 될 때가 구하면 되는데 얘는 똑같이 이제 5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13으로 고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코사인 두 개 이루는 각 죄송합니다. 요 각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자,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주어진 게 뭐냐면 AB랑 AP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면 AP를 요쯤에 놨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요 각이 세타죠. 요 각이 세타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 값이 5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 내려서 길이가 1, 2, 3, 4, 5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가장 각이 작은 각,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작은 거는 요때 그죠? 5분의 4가 될 때겠죠. 왜냐면 지금 좀 애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지금 13분의 1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분의 4이기 때문에 얘가 훨씬 큰 값을 갖죠. 그러니까 얘 각이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코사인 세타 값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고 얘는 13분의 10이기 때문에 5분의 4보다는 13분의 12가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가 최소일수록 코사인 세타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각이 커요.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붙으면 붙을수록 각이 가장 적게 벌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알파라는 값은 요 각의 차이입니다. 요 각의 차이. 그렇죠? 요 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요 각을 우리가 베타로 온다면 지금 현재 알파는 세타 빼기 베타가 되고 코사인 베타를 구해보면 13분의 12 그리고 사인 베타를 구해보면
1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값으로 이제 우리가 코사인 알파만 구하면 되니까 구해보면 코사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세타 빼기 베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베타입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는 아까 말씀드린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가 장 크다고 했으니까 5분의 4.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13분의 12. 그리고 사인 세타는 5분의 3. 그리고 사인 베타는 13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이건 65분의 48 더하기 15니까 63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63이 되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답이 128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2등급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날렸는데,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3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은, 요 분해, 벡터를 분해하는 방법들, 이 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합으로도 분해할 수 있고, 차로도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쉬운지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분해해서 이게 그 내적이 이제 분배가 되는 거, 분배 법칙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고, 그 속에서 얘가 이제 항상 고정된 값이 된다는 걸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